집중해서 들읍시다. 경우에도 그 의자 좀 앞으로 좀 넣어버릴래. 고마워. 자,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알려줄 건데, 얘들아.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D인 제 N항이 L인 등차 수열의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거래. 그냥 기호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SN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 거야. 그럼 첫째 항 A죠. 그죠? 그리고 둘째 항 A 플러스 D고요. 셋째 항 A 플러스 2D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냐면 마지막 항을 그냥 L이라고 할 거래. n번째 항을 L이라고 부를 거래. 그러면 L-D랑 n번째 항은 L까지 이렇게 해서 더할 거예요. 그래서 유도를 좀 할 건데 똑같은 SN으로 적을 거야. 똑같은 SN으로 적을 건데 순서를 좀 바꿔서 적을 거예요. 끝항부터 적을 거야. 그러면 L 더하기 L-D 더하기 쭉쭉쭉 L-2D 더하기 쭉쭉쭉 이제 첫째 항까지 갈 거야. 둘째 항 더하고 첫째 항 그냥 순서만 바꿔서 적었어요. 위에 식에서. 맞죠? 이 두 식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더해 볼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ESN이라는 것은요. 얘네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L이죠.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에요. 맞죠? 자, 얘네 둘이 더해도 A 플러스 L. 그지? 얘네 둘이 더해도 A 플러스 L. 얘네 둘이 더해도 A 플러스 L. 얘네 둘이 더해도 A 플러스 L. 이렇게 약간 뭔가 규칙성이 있는 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A 플러스 L 더하기 A 플러스 L 더하기 쭉쭉쭉 해서 A 플러스 L까지 얘가 총 몇 개 있어? A 플러스 L 몇 개 있나요? n개 있어요. 왜냐면 얘가 n번째 항이거든. n번째 항을 그냥 L이라고 한다 했어. 그냥. 알겠지? 그래서 n개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SN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 L이 n개 있어요. A 플러스 L이 n개 있고요. SN 앞에 2가 곱해져 있죠? 이거를 절반으로 나눌 거야. 됐나요? 근데 끝항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좋아요. 첫째 항이랑 끝에 항이랑 주어진 경우에는 이 공식을 쓸 거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첫째 항이나 공차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를 L은 A 플러스 n-1D잖아. 그치? 끝항이니까 n번째 항이니까. 자, 그럼 얘를 L 대신에 저거 집어넣을 거예요.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둘 다 외우세요. 따로따로. 알겠죠? 따로따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외울 때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렇게 외우지 마라. 그러면은 공식이 너네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를 못 써요. 근데 이것만 또 기억하고 있으면 얘를 또 못 써요. 오케이?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요. 한국말로 외우세요.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요. 그러면 둘 다 적용이 가능하겠지? 그지?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요.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요. 이렇게 한국말로 좀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두 개 다 외워진다. 알겠니?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의 제 n항인 L을 이용한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거 보면 SN이라는 게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라고 지금 방금 구했거든. 이 n을 좀 앞으로 좀 꺼내볼게요. n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l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이 n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항의 개수고요. 이 2분의 a 플러스 l이라는 거 봐봐. 2분의 a 플러스 l이라는 건 첫째 항이랑 둘째 항 더해갖고 절반 나눈 거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아니라 끝항이요. 미안해요. 끝항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지금. 잠깐만. 첫째 항과 끝항의 평균. 그럼 한번 생각해봐. 첫째 항과 끝항의 평균이 항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첫째 항과 끝항의 평균이 항의 개수만큼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일단 먼저 적어보자. 즉, 첫째 항과 끝항의 평균은 전체 항의 평균과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러한 거야. 내가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요. 2, 4, 6, 8로 한번 봐볼게. 그냥 이렇게만. 알겠지? 그러면 2랑 8 더해갖고 절반 나눠봐. 그지? 5지, 5. 그럼 첫 항과 끝 항의 평균이 5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체 항의 평균도 한번 구해볼래? 2랑 8 더하고 4랑 6 더하면 20인데 그거를 4로 나눌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전히 5예요. 5. 맞아요? 그 말이에요. 첫째 항과 끝 항의 평균이 전체 항의 평균과 같다고요. 알겠어요?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 특수한 등차 수열 얘네들은 그냥 외워버리자. 얘네들은 좀 외워요. 그냥 공식들을. 자, 자연수의 합이요. 니네 이미 자연수의 합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1부터 10까지 더해. 얼마야? 50. 그거 어떻게 나오게? 짝 세우고 반대로 하고 다시 세우고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SN 일단 한번 볼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n-1 더하기 n까지 더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도 위에 우리 등차 수열에 합에 대한 공식 유도할 때 이건 적지 마요. SN은 n 더하기 n-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한 거였거든. 항의 공식 유도할 때 이렇게 2 더하기 1 이렇게 했었던 거야. 맞지? 그치? 이걸 두 개를 더해가지고 ESN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이 총 n개 있는 거지. 맞아요? n 플러스 1이 총 n개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적히지. 그러면 2로 나눠지지. 오케이? 너네가 55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어야 해요. 그냥 냅다 외우지 말아 쓰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모든 자연수의 합은 이러합니다. 자연수 다 더해라 라고 하면 50까지 더하세요 라고 하면 2분의 50 곱하기 5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외우면 매우 유용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홀수의 합도 한번 봐보자. SN이라는 것은 1 더하기 3 더하기 홀수들만 다 골라서 더할 거예요. 마지막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2n-1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방금 공식 배웠잖아. 2분의 하고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으로 써보자고. 이렇게. 자, 이거 하면 뭐 나옵니까? n제곱 나오죠. 맞아요? 자, 홀수의 합은 항상 어떤 식으로 적히냐면 개수의 제곱 이렇게 적혀. 항의 개수의 제곱인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7까지 나올 거야. 1, 3, 5, 7이잖아. 4개지, 4개. 그러면 4, 4, 16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어? 홀수의 합들은 항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외워놓으면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죠? 자, 짝수의 합이요. 짝수의 합도 한번 적어봅시다. Sn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하고 n번째 항은 2n으로 생겼어요. 자, 그럼 얘도 오늘 배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더하기 끝 항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오게 돼요. 이 자연수의 합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연수의 합의 2배 한 게 짝수의 합이지. 맞니? 자연수의 합의 2배 한 게 짝수의 합이죠. 자연수의 합의 2배. 이렇게 특수한 등차 수열인 것 같은 경우는 암기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죠. 알겠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을 좀 하래요. 자, 처음 10항의 합이 100이래. 이 말이 뭔 말이냐면 1항부터 제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면 100이라는 소리야. 알겠어? 그러면 제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 앞으로 SN이라고 쓰기로 한 거거든?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S10이 100이었단 소리예요. S10이라는 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할게.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요. 처음 20항의 합이 400이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00이라는 거니까 S20이 400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좀 칸 좁게 적을 거거든? 여기 나 뭐 하나 적을 거야. 알겠지? 칸 좁게 적을 거예요. 글씨 크게 적지 마세요. 자, 그러면 S10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자, 2분의 항의 개수 10개죠? 그죠? 자, 첫 항 더하기 끝 항 할 거예요. 첫째 항을 내가 A라고 좀 두고 공차를 D라고 좀 둘게요. 자, 그럼 첫째 항은 A죠? 그리고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D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2A 플러스 9D 이렇게 되니? 됐니? 첫째 항 A요. 그리고 10번째 항이 A 플러스 9D잖아요. 첫 항 더하기 끝 항 할 거니까. 알겠어? 자, 이게 100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S20 다시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 20개요. 20개고 첫 항 더하기 끝 항 할 거야. A가 첫 항이죠? 그리고 끝 항 하면 A 플러스 19D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러면 2A 플러스 19D. 공식 나중에 외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계속 언급해줄 때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노력해라. 알겠지? 알겠죠? 자, 이거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요. 2A 플러스 9D는 20이 나오게 되고 2A 플러스 19D는 40이 나오게 돼요. 그럼 계산 결과가 A 값이 1이고요. D 값이 2가 나오게 돼요. 내가 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3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S30을 구하라는 문제였던 거고요. S30이라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할 거예요. 첫 항은 1이에요. 그리고 끝 항은 1 플러스의 29D죠. 맞아요? 그쵸? 그러면 2 플러스 29 곱하기 D요. 이렇게 되면 900이 나오게 됩니다. 됐니? 자, 얘도 한번 보자. 첫째 항이 3이고 처음 n항의 합의 3배가 다음 n항의 합과 같대요. 똑같이 한번 적으면 돼. 첫째 항이 3이에요. 그리고 처음 n항의 합이라는 건 sn이에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대로 좀 적어보면 3sn이라는 게 처음 n항까지의 합의 3배가 이게
다음 n항까지의 합과 같대요. 다음 n항의 합과 같대요. 이 말이 뭔 말일까 얘들아? 다음 n항이라는 게 뭔 말일까? n번째까지 합을 합 말고 그 다음 n항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부터 2n번째까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 다음 n항이니까 머릿속에 계산되니? 너네 갑자기 이러는 것 같은데. 처음 n항은 처음부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음 n항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10개 있어야, n개 있어야 되는 거야. n개. 그러면 2n까지 이렇게 되겠나요? 오케이? 2n번째 항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n항의 합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SEN에서요. SEN.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합까지를 한까지 더한 거를 빼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n항의 합이 나오겠죠? 이런 말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 그 다음 네 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대요. 얘의 3배가 얘의 합과 같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를 n이라 잡으면 여기가 2n인 건 맞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이렇다 이거예요. 생각되니 이제?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내가 뭘 얻을 수 있냐면 4SN이라는 게 S의 2N과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SN 공식 쓸 거예요. 첫째 항이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공차는 여전히 D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SN 적을게 2분의 항의 개수 N개요. 항의 개수 n개고 첫 항이 3이에요. 그리고 끝 항이 뭐냐면 3 더하기 n-1 곱하기 d예요. 맞아요? 그쵸? 3이 2개 있을 거고 그러면 n-1d 이렇게 적힐 거고요. 얘는 2분의 SEN이라는 건 항의 개수가 2n개라는 거야. 알겠지? 항의 개수가 2n개요. 첫 항은 3 곱하기 2요. 끝항 어떻게 되겠냐? 2n개가 있으니까 2n-1의 d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n이 만약에 4였어. 그러면 내가 8번째 항까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7d 맞지? 그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을 좀 하시면요. 2랑 여기 2 약분되고요. 여기 2도 없애버리고 n 양변에 약분해버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 12 플러스 2배의 n-1d가요. 6 플러스 2n-1 d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6에는 nd예요. 그래서 D 값이 6이 나오겠네요. 됐죠? 이것도 한번 보자. 첫째 항이 15이고 제4항까지의 합이 48인 등차 수열이 있대요. 이 수열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래. 이거 2가지 방법으로 좀 풀게. 자, 일반항 구할 거예요. 일반항 구하려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제4항까지의 합이 48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러면 S4가 48인 거 이용할 거야. 자, S4는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 항 할 거예요. 첫 항 더하기 끝 항 할 거야. 자, 첫 항은 뭐냐면 15요. 자, 끝 항은 뭐냐면 15에 3D 더한 거예요. 네 번째까지 항이 있으니까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30 더하기 3D 이렇게 적히겠죠. 그랬을 때 얘가 48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내게 된다면 D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있나요? 자, 그랬었을 때 AN이라는 것은 AN은요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으로 작성이 될 거고요. n에 대한 1차식으로 작성될 거고 그 개수는 공차가 결정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그치? 이렇게 적어놓고 뭐 맞춰? 첫째 항 맞춰. 15 나와야 되니까 뒤에 뭐 붙어요? 17 붙어야 되지? 첫째 항이니까요.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15 나오게 만들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첫항 더하기 끝항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15가 있고요.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세 번째 항이 있고요. 네 번째 항을 선생님 그냥 동그라미로 적을게.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러면 2분의 하고 항의 개수 한 다음에 첫 항 더하기 끝 항이요. 결국은 48이란 소리거든? 맞죠? 그래서 저 동그라미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계산하면 9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기가 9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9이면 하나, 둘, 세 번 D가 더해져서 9가 됐단 말이야. 맞지? 세 번 D가 9에 더해져서 9가 됐어요. 세 번 갈 때 동안 마이너스 6이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D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때도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 지금 첫째 항이 15인데 얘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공차가 음수라서 계속해서 어떤 수를 빼고 있는 느낌인 거죠. 맞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더해질 거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더해질 거고 점점 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의미되는지는 AN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0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면 2N이 17보다 클 때 의미되는 거겠죠. 그래서 n이 2분의 17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면 8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요. 그 중에서 최소 처음으로니까. 알겠지? 자, 이 수열은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가? 이렇게 있어.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그러면 SN을 좀 구해줘야 되겠다. 자, SN 한번 작성해 볼게요. SN이라는 거 2분의 항의 개수요. N개. 자, 첫 항 더하기 끝 항 할 거예요. 첫 항이 뭐냐면 15요. 여전히 15요. 첫 항 여전히 15. 15하고 끝 항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게 끝항이죠? 이 D는 뭐라고 구해놨냐면 마이너스 2라고 구해놨어요. 알겠죠? 자, 15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2까지 곱한 거. 자, 이거 연산하면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이거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마이너스 n-8의 전체 제곱 플러스 64요.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써먹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n이 8일 때 최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제8항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사실 비추.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풀지 마. 왜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요.
여기가 만약에 15였어.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5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너네가 이 최대값을 찾을 때 이게 뭐야 이런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사실상 우리 이 2번 문제에서 말 다 끝났어. 너네 SN 생각해봐. 얘는 AN이라는 얘는 하나씩 좀 적어볼게. 15 이제 막 했으니까 13, 11, 9, 7 나 빼기 잘하고 있니? 5, 3, 1, 마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첫 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AN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SN이 언제 최대가 될까를 생각을 해봐. 언제 최대가 될까요? 여덟 번째 항에서 최대가 되겠지. 왜냐면 아무리 작은 수라도 더하기만 하니까요 여기서는. 하지만 아홉 번째 항부터는 빼기가 들어가 버리죠. 맞아요? 그럼 여덟 번째 항에서 최대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풀라는 거냐면 2번에 의해서 제8항 됐나요? 괜찮죠? 자, 그리고 이 수열은 제 몇 항까지 합이 63이 되냐고 물어봤죠. 자, SN 위에 구해놨으니까 그냥 써먹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6n이 63이 되는 n값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n 곱하기 16 마이너스 n이요 63이 되는 일 찾으세요. 얘들아,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왜요? n이 자연수라서요. 알겠죠? 너네가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인수분해 해야 해요. 필수적으로. 알겠죠? 근데 n이 자연수니까 끼워 맞추게 하세요. 63 나오려면 7 곱하기 9잖아. 그지? 얘가 7이고 얘가 9고 얘가 7이면 되지 않냐? 혹은 얘가 9고 얘가 7이면 되지. 그지? 오케이? 둘 다 되죠? n값이 7이랑 9가 나오게 돼요. 두 개 나오는 이유는 알겠지 얘들아? 아까 내가 적어준 다시 한 번만 적을게요. 9, 7, 5, 3, 1, 마 1 여기가 9항 아홉 번째 항까지거든? 그치? 7항까지 합은 여기까지야. 맞아? 근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지금 합이 63이 되는 게 두 개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거네. 이해돼? 어차피 여기 더해지면 0이잖아. 됐어? 이 수열은 조금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무조건 두 개 나오진 않아. 하나일 수도 있어. 알겠지? 자, 여기요. 자,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7번에 별표를 겁나 많이 칠 거예요. (7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알겠지?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다음과 같을 때 수열의 제 n항 AN을 구하래요. 지금 일반항을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었을 때에 일반항 어떻게 구해?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를 쓸 거예요. 너네가 복습을 안 했을 테니까 여기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써먹을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n이 언제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알겠어? 이거 써먹어서 SN이 주어졌었을 때에는 AN을 이렇게 구할 거예요. 수열의 합과 AN,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SM-SM-1이 AN이다. 이거 이용할 건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요. 자, 그러면 AN은 SN 지금 n제곱 플러스 2n으로 생겼죠. SM-1이라는 건 n 자리에 n-1이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n 자리에 n-1이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에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또 다 전개하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제발요. 자, 여기 n제곱 있죠? 그죠? 자, 여기도 n제곱 있죠? 빼져서 사라져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n 생겨요. 맞아요? 여기 2n 있죠? 뒤에 어차피 사라지죠. 그러면 2n만 남고 상수항 따질게요. 1이고 마 2네요. 그럼 여기 마 1이네. 플러스 1이네요. 됐니? 2n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러하다고요. 자, 그럼 an이라는 건 따로 써줄 수 있게 돼. 이렇게 an은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2n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요. n이 1일 때 앞에 잠깐만 갔다 올게. 이게 아니야. 여기요.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항 됐나요? 자, n이 1일 때는요 S1이랑 같다고요. 첫째 항이랑 첫째 항까지의 합이랑 똑같지. 그지? 자,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죠? 3이요. 이 3이 어떻게 나왔는지 까먹을 것 같은 친구들은 적으세요. S1입니다. 저거. 자, 근데 한번 봐봐 얘들아. 얘를 내가 2부터 성립한다고 말은 했지만 1 집어넣어봐. 뭐 나와? 3 나와. 그럼 내가 그냥 an 자체를 2n 플러스 1로 적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여기에 모순이 일어나니? 안 일어나지. 그지? 3이 여전히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an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밑에 거랑 차이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 뭡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 얘는 상수항이 있는데 얘는 상수항이 없죠. 이거 가지고 이제 언급을 좀 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개의 특징은 뭐예요? 공통적인 거? 맞아. n에 대한 2차식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 an을 봤더니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의 형태죠. 등차 수열의 형태는 항상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었지. 맞아? 그러면 이제 밑에 정리를 할 건데 n에 대한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근데 상수항이 없는 얘면 아하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봐보자. 얘도 마찬가지 위에 거랑 똑같이 an이라는 거 sn-1로 할 거예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 마이너스에 n-1를 집어넣은 거 빼줄 거야. 됐니? 이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고요, 지금.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연산은 똑같거든? 맞지? 위에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연산은. 3이랑 얘만 봐주면 돼요. 사라지죠? 맞아요? an이 똑같이 2n 플러스 1이 나오게 된다. 근데 얘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러하단 말이지. 자, 그럼 an 한번 작성해 볼게요. an은 2n 플러스 1이에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a1 한번 구해 볼게요. a1은 s1과 같죠? s1과 같아요. s1 구해보면 6 나오네요. 맞아요? 6이 나와요. n이 1일 때. 자,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나요? 안 하죠. 그죠? 이 수열은, 이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첫째 항이 어긋나니까 안 돼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말은 맞아요. 알겠어? an이 엄연히 따지면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다. 알겠어?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런 SN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SN이라는 형태가 지금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알겠어? 지금은 등차 수열밖에 안 배웠겠지만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일반화 해볼게요. 똑같은 말 적을 거야 얘들아. AN이라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SM-SM-1로 하기로 했었어요. 이거 먼저 할 거야. 상수항이 없는 얘 먼저 할 거야. 얘는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마이너스 미안해. 상수항이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상수항이 없는 거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에 A의 n-1의 제곱 플러스 B의 n-1이요. 자, 그러면 얘가 2an-a 플러스 b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SN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지? 맞지? 자, 여기다가도 1 집어넣어봐. 2부터 성립하지만 1 집어넣어봐. 그러면 a 플러스 b 나오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an이 2an-a 플러스 b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요. n에 대한 1차식이네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아하,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래, 이거 계산 빨리 했던 이유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냥 문자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했어요. 또 A에는 SM-SM-1이요. 똑같이 할 거고요. 이번엔 상수가 있는 버전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an-a 플러스 b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때의 A에는 A1 구해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지금.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다르죠, 지금. 그래서 요때의 A에는 2an-a 플러스 b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n이 1일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자, 그러면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등차 수열의 합은요. 그러니까 합 가지고 얘들아,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을 가지고 내가 an을 찾아봤더니 등차 수열이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너네가 이제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하고 물어보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통째로 한국말로 외우세요. 등차 수열의 합은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요. 내가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등차 수열의 합은? 하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때 이게 매우 유리한 게 뭐냐면 이거 봐라. 또 SN 봐봐. SN이 이거일 때 얘인 거잖아 지금. 맞지? 자, 그러면 2차 항의 개수 있지. 2차 항의 개수 AA 얘 있죠. 얘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 2A 보여? 그러면 2차 항의 개수의 2배가 뭐겠어요? 이 등차 수열에 n에 곱해져 있는 거 뭐? 진짜 아니? n에 곱해져 있는 거 공차. n에 곱해져 있는 건 공차밖에 없다 했잖아요.
n에 곱해져 있는 공차밖에 없다 했었죠? AN 작성할 때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말했었고요. n에 곱해져 있는 거 공차밖에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난 이 SN이 주어진 이상 이제 AN을 무조건 찾을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찾을 수 있다고. 2차항의 개수에 이렇게 될 거라고요.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 나 지금 예시를 좀 찾으러 가요. 기다려요. 얼른 안 보이네.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냐. 안 보여요. 보이면 말해줄게요. 어쨌든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라는 사실. 그러면 AN을 작성할 수 있어요. 쌤 첫째 항 모르잖아요. 알아요. 니네 첫째 항. S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죠? 맞아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니까 우리 등차 수열 작성할 때 얘들아, 등차 수열 작성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하자 했었죠? 이렇게 작성하자 했었던 게 이렇게가 뭐냐면 공차 찾아. 그치? 공차 찾으면 어떻게 하자 했어? 먼저 적으라고. 오케이?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어차피. 오케이? n에 곱해져 있는 숫자 무조건 공차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되게 맞추라고요. 뒤에 상수. 맞아? 너네 지겹게 말한다 계속해서. 오케이? 이제 지겨울 때 됐어요. 자, 이 문제를 저걸 이용해서 풀 거예요. Q4번을 7번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등차 수열이라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생겼다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SN이라는 것을 AN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한번 놔보겠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SN이 주어졌을 때 이걸 보고 아하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보고도 합 이용해야 돼? 그러면 n에 대한 2차식이야. 이것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SN이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처음 10항의 합이 100이래요. 그러면 S10이요. S10이 이제 100A 플러스 10B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0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고 S20이라는 거는요. 400A 플러스 20B가 400이라고 주어진 거죠. 맞나요? 얘들아, n자리에 20 집어넣은 거야 이거. n자리에 20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때 A와 B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A와 B가 나오게 되는데 연립하면요 A 값이 1 나오고 B 값이 0 나와요. 얘들아, 여기에 A와 여기에 A는 다르다. 요때는 첫째 항 A고요. 요때는 그냥 내가 개수를 A라 잡은 거고요. 알겠어요? 달라요 지금. 자, A 1이고 B가 0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SN의 생김새가 나온 거죠. SN이요? 그냥 N제곱이었네. 맞아?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S30도 구할 수 있어요. 900이네요. 그지? 맞아? 자, A가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예요. B가 0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어요? 얘보다는 훨씬 계산이 간단하죠? 됐니? 그래서 무기야, 무기. Q 7번. 알겠어? 그러니까 그 잘 이용해 먹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항 좀 구해보세요. 일반항 구해보자. 일반항. 일반항 어떻게 될까요? 번외로 일반항. AN 어떻게 될까 얘들아? 아니야. 내가 SN이 주어졌을 때 AN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SN 이거 보자마자 아하!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얘는 등차 수열. 됐어? 등차 수열인데 뭐였어?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예요. 그러면 이 A에는 공차가 얼마짜리? 2짜리. 그지? 그러면 이 AN을 작성할 때는 2N으로 시작하겠죠? N 앞에 곱해지는 건 공차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항 찾으면 끝나요. 첫째 항 찾으면 끝나요. 첫째 항 어떻게 찾아? N에다 1 집어넣어서. 알겠어? 첫째 항 1이네? 그러면 뒤에 뭐 붙어야 돼? 첫째 항 1이어야 돼. 뒤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게 하면 되니까 2n-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말할 수 있죠. 자, 2n-1이라는 건 AN은 홀수였네요. 홀수. 홀수의 모임이었네. 맞아? 봐봐. 홀수의 합이 n제곱이었죠? 얘도 SN이지만 n제곱이네요.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연결을 계속해서 시켜볼 수 있었어야 돼. 알겠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때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 알겠죠? 외우세요. 이거 문제 통째로 외우세요. 이 말 없으면은 나 이거 통과 안 시켜. 개념 테스트. 알겠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숙제요.